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한국어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삶과 핸드폰 개통하기를 공부하고 있고요. 오늘은 마지막 시간, 알아두면 쓸모있는 한국 문화 그리고 말랑말랑 찰떡 팁을 공부할 텐데요. 우리 교재 3과 첫 페이지 그리고 4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알아두면 쓸모있는 한국 문화입니다. 핸드폰 개통, 핸드폰을 통신사를 통해서 전화할 수 있게, 문자를 보낼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을 개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핸드폰을 개통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1년보다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 보통 한국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통신사와 약속을 합니다. 얼마 동안, 보통 2년 또는 3년 동안 사용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렇게 정합니다. 약속하다, 정하다 라고 해서 약정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약정을 하게 되면 전화기를 사용한 다음에 사용한 만큼 돈을 내는 것, 즉 후불 방식으로 핸드폰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1년보다 더 적게 사용한다면 이때는 통신사를 통해서 개통할 필요가 없고요. 아주 작은 칩, 그것을 핸드폰에 집어넣는데요. 이 칩을 유심칩이라고 합니다. 이 유심칩을 집어넣고 먼저 돈을 내고 돈을 낸 만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방식을요, 선불, 먼저 돈을 내는 방식, 선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핸드폰을 사용하려면 한국 통신사에서 핸드폰 개통을 해야 합니다. 핸드폰을 개통하는 방법은 한국에서 얼마나 머무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한국 사람들은 통신사에서 핸드폰 개통을 할 때 얼마 동안 이 핸드폰을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약속을 하는데, 그것을 약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1년 이상 한국에 살기로 했으면 이런 일반적인 방식으로 핸드폰을 개통하고 후불로 요금을 내면 됩니다. 그러나 1년보다 짧은 기간만 한국에 있으면 유심칩을 사용해서 선불 요금제로 개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요, 사진기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니까 한 30년 전이죠. 그런데 요즘은 사진기라는 말보다 카메라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영어를 한국어처럼 사용하는 거죠. 또는 아침에 일어나기 위해서 세팅하는 거, 설정하는 거, 뭐라고 하죠? 알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알람이라는 말도 영어에서 온 말이죠. 카메라는 한국어로 사진기인데 알람은 한국어로 뭡니까? 이건 한국 사람들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자명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어디에 갑니까? 카페에 가죠. 그리고 커피숍에 가죠. 혹시 다방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커피숍, 카페 이런 것들은요, 한국어로는 다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다방하고 카페 좀 다른 느낌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힘내세요 라고 할 때 파이팅,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이라고 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자, 이것도 영어에서 온 말인데요. 정확한 표기법은 파이팅입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들어봅시다. 카메라와 알람, 카페는 모두 외국어를 한국어처럼 쓰고 있는 말입니다. 카메라는 진짜 한국어로 사진기, 알람은 자명종, 카페는 다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런 외래어가 한국인에게 더 익숙해져서 카메라를 사진기라고 하면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람을 자명종이라고 하면 잘 못 알아듣거나 다른 물건을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카페 역시 원래 다방이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다방이라는 말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도 커피숍이나 카페라고 말하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파이팅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을 텐데요. 이 말은 힘내세요와 같은 의미입니다. 가끔 화이팅이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파이팅이 올바른 표기법입니다.
자, 저는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1급, 2급 학생들과 이야기를 하면요. 내가 학생에게 이런 것을 물어봤는데 학생이 다른 것을 대답할 때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요. 밥 먹었어요? 네, 저는 숭실대학교에 다녀요. 전화번호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네, 저는 광화문 근처에서 살아요. 이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물어봤는데 저것을 대답해요. 다른 것을 대답합니다. 자, 이런 경우를 동문서답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동쪽을 물어봤는데 서쪽을 대답한다 이런 의미로요. 내가 물어본 곳과 다른 것을 대답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입니다.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들어봅시다.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동문서답이라고 해요. 제니 씨가 휴대전화를 어떻게 살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수빈 씨는 제니 씨에게 한국에 얼마나 오랫동안 있을 거냐고 했어요. 제니 씨가 생각할 때는 유빈 씨가 자기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질문과 상관없는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을 동문서답이라고 합니다. 동쪽을 물어봤는데 서쪽을 대답한다는 건데요. 즉, 물어보는 것과 상관없는 대답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한국어가 서투른 외국인들은 한국어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아래 대화와 같이 동문서답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밥 먹었어요? 저는 한국대학교에서 공부해요. 전화번호 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네, 저는 광화문 근처에 살아요. 자, 여러분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3과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4과의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